네, 반갑습니다. 네, 얼굴 나옵니까? 예, 잘 쉬었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사례를 보면서, 사주에 없는 글자가 많았죠. 인성이 없고 관성이 없을 때, 오히려 마음속에서 관성과 인성을 불러온다는 그 내용이 헛자 이론과 동일합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헛자 이론과 동일하다. 그래 보면은, 이번 시간에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서 지금 강의한 내용들은 사실은 사주에서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좀 어찌 보면은 너무 학술적인 게 아닌가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래도 많은 학파에서 이 흑자 이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강조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사주를 감명할 때 조금 이런 부분도 있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일난다. 알겠죠? 마음이 일나는데 그것이 연월일시 중에 어느 부분에서 그것이 일어나는지 그걸 보고 만약에 연과 월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헛자가 발생한다 보면 그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과 일 사이에서 그 사이도 마찬가지고 일과 시 사이 일어나면 그런 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가 일어난다고? 마음이 일어난다. 근데 마음이 사실 일어나면 실제 일어나기 쉽죠. 마음이 문제잖아요. 그럼 마음이 일어날 때 실제가 일어날 때는 대개는 보면은 운에서 그런 게 올 때 아까도 그 사람이 원래 그 사람은 토가 썼잖아요. 개사일주에 없는 사람인데 마음속에는 엄청나게 갈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토운이 와버렸잖아. 그때 자기 꽃이 피운 거예요. 왜? 자기는 그때 거기 자기한테 좋은 운이었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처음에 먼저 마음이 먼저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할 때도 마음이 먼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살펴보면서 공부해요. 자, 이번 책은 교재가 118페이지입니다. 예, 118페이지. 네, 5번 일단은 3인을 떼어놓고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118페이지요. 자, 화면을 한번 떼어오겠습니다. 응? 화면 191페이지가 나왔냐? 쭉 넘어가서 118페이지. 예. 하나하나 너무 빨리 떠도니까 그냥 몇 개 지나가 버리네요. 116, 117. 다음 맞다. 오케이. 자, 자요삭격. 자, 이런 뜻은 뭔가 하면 자가 움직여가지고 사화를 데리고 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화. 그런 이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요삭격이라는 사가 병사자지요. 우리가 말하는 바에 자가 이제 막 요자는 뭐 움직일 이렇게 소요한다는 요자예요. 그런 격이다. 자요삭격은 일단은 어떻게 형성이나 갑자일주에 그게 딱 정해졌어요. 갑자일주에 갑자시가 있는 사람이 사주에 관성이 없을 때 관성 자체가 없어요. 가로소 관성이 없을 때 자의지장간 속에 우리 보면 자의지장간 속에 뭐가 있나 임계가 있잖아요. 그죠? 예, 임계가 있는데 특히 개수가 본기지요. 본기가 사주에는 우리 이 사주에는 보면 뭐가 없냐면 보세요. 위에는 갑갑이잖아요. 갑갑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 이렇게 똑같은 게 경합을 할 때에는 갑갑은 기토를 부르기 쉽다 했잖아. 갑갑 기토. 해해는 또 뭐냐면 충도 부를 수 있어요. 사를 불러올 수 있어요. 또 자자는 오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름 자체가 갑자시의 사주에 관성이 없는데 자지장한사의 개수가 또 흑자인 이 사주의 흑자가 이 사가 해에 반대되는 건 병화잖아요. 먹고 사화잖아요. 사회 속에는 반드시 지장간이 있잖아. 그 중에 동기가 병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병화를 갖다가 병화가 있고 그 지장간 속에 있는 쪽에 무경병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사화를 불러오는데 병화를 불러왔잖아요. 그죠? 그 병화 속에는 아까 사 속에는 무경병이라는 게 있다. 이 말. 그렇게 해에 반대되는 건 해가 두 개 있으면 사를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사중에는 병화가 있더라. 이 말. 병화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무토도 있는 거예요. 무경병이니까. 그때 그 물을 갖다가 받아 먹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지장간 속에 무토를 불러들여서 이때 사화의 지장간에 병화도 있잖아요. 병화도 무토와 함께 따라오지요. 네, 그렇게 따라왔다 이 말. 그때 이 무토가 사화 속에 있는 무토 있잖아요. 무토가 개수 있잖아요. 개수. 이 사람 본인이 개수잖아요. 개수가 무게합을 하더라고요. 합을 하니까 결론적인 모습이 없는 정관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요사격에 요때 보면 정관을 불러들여오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원래 정관이 있는 사람이 사주에 뭐가 떠그래서요 관성이 없잖아요. 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성을 불러들였는데 정관을 불러들였다 하는 허공소에 있는 신금이 무기를 합을 해서 정관을 불러들였죠. 개수는 무토를 불러서 정관을 취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하나의 여러분 모습에 뭐냐면 병화도 불러들었잖아. 병화란 놈은 이때 모습에 무와 개가 합을 해가지고 모습에 충동을 받는다. 가로 속에 무와 개가 합을 하는 모습에 충동을 받아가지고 그럼 나도 그러면 그때 누가 충동받냐고 병화란 놈이 충동받았어요. 니도 합하면 나도 하는 합하자 해서 병화는 신금을 불러들인다. 그래서 이 자요사격에서는 자 관성이 없어요. 관성이 없는데 결론적으로 관성을 불러들었는데 사주로 봤더니 해가 두 개 있어. 해가 두 개 있는데 해와 되는 우리 흑자는 사거든. 사에 중하니까. 그 사 속에 무도 있고 병도 있었다 이 말이야. 근데 정작 이 사람 필요한 거는 정관이 없어서 정관을 불러와야 되는데 무토로 불러와서 정관을 이제 됐는데 그 속에 병화도 하나 들었더라 이 말이야. 왜? 사회 원래의 모습은 병화잖아. 그럼 나도 그러면 그 충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하나 불러올래. 그래 불러온 게 신금을 불러오더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허공석에 불러왔지요. 그럼 뭘 불렀어요? 허공석에서 불러온 게 무토로 불러오고 신금을 불러온 거야. 허공석에 청간에서는.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이 뭐가 없어요? 인성도 없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인성도 없었고 관성도 없는데 인성 관성을 다 불러들였더라. 언제? 그런 시기가 된 것은 이 사람은 그 보면은 시기가 개해잖아요. 해 그죠? 그래서 연과 월에 있을 때 해해 때 뭐를 불러왔어요? 관성도 불러오고 관성인 아까 뭐렇게 했어요? 관성인 무토도 불러왔고 아니 사주에 관성이 없을 때 지장간 속에서는 개수가 했을 때 이 사람이 무토를 불러왔잖아. 무토. 그렇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신금을 불러왔잖아요. 신금이 관이라는 거예요. 그 신금을 불러들이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실 설명합니다. 갑자일주의 사이에는 조건이 뭐냐면 갑자일 갑자 시를 실어야 돼. 그 시에 관성이 있다 없어야 돼. 에? 관성이 없는데 관성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근데 자세히 봤더니 사주 속에 해가 두 개 있었어. 해가 두 개인데 해는 사화를 갖다가 충에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사화 속에 있는 무병경이 있었는데, 무토는 말하자면 무토와 계수는 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계수 입장에서는 무토를 불러들었는데, 대신에 병하는 놈이 야 나는 뭐야, 나도 하나 불러드릴래. 그러니까 불러드리기 신금을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금이 우리가 필요한 이제 그 금이라는 거예요. 정관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정관인 허공 속의 신금은 우리한테는 정관이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연과 월 사이에, 연월 사이에 해해 두 개잖아. 요때 사화를 불러들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이때 신금이 하나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관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때 만약 이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치는 데 왔는데 만약에 신금이 운에서 왔더라, 아니면 뭐 세월에서 왔더라, 아 그럼 그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에는 신금해에 신금월에 공무원 시험 쳤다, 그럼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요. 하기 쉽다는 뜻이죠. 그런 거를 그 마음을 갖다 있다는 뜻이요. 마음이 일어났다. 다시 읽어봅니다. 자, 이 사주에 관성이 없는 사주인데 갑자일주와 갑자일 사이에 개수가 무토와 짝을 지어서, 그 개수가 무토와 짝을 지어, 갑자는 자 속에 무토가 있지, 저 개수가 있지요. 그 개수라는 놈이 무토를 불러오는데, 무토가 어디 있냐면 해중에 있는 무토를 해중에 충되는 병화 속에 무토를 불러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그 무토가 불러오니까 그 해중 속에 있는 해중 사중의 화가 충동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도 신금 불러오겠다고 지금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일시에 주운 시기에 주운입니다. 주운이 뭔가 이겁니다. 자, 운에서 볼 때 여러분들 대운은 월에서 해가 우리가 대운이라고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대운이라고 그러고, 세운은 매년 바뀌는 게 세운이라고 하는데, 주운은 뭐냐면 사주에 있는 원국에 있는 걸 주운이라고 해요. 뭐가? 연의 개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연운이라고 그래요. 요걸 주운이라고 그래요. 연운, 주운. 그 다음에 월에 있는 주운. 일에 있는 주운. 쉬는 주운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연은 어릴 때잖아요. 아동기 때잖아. 아동기나 청소년기잖아요. 이때 운이 어떻는가를 대운은 안 보고 그 사주 원국에 있는 것만 볼 때에는 연운을 본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요때 이런 운을 우리가 뭐냐면 운을 요때 주운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주운, 줄이 뭔지 알죠? 사주에는 연월 일시 운을 주운이랍니다. 그때 이 사람은 연운과 월운 사이에 주운을 봤습니다. 봤더니 그때 뭐가 생겼어요? 사해충이니까 반드시 생긴 것은 화가 생겼잖아. 그리고 화가 생기는데 화 속에는 무경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무경병이 있으니까 무토는 우리가 하면 갑자 있잖아. 갑자 했잖아요. 자 속에는 개수가 있잖아요. 개수로 볼 때에는 뭘 불렀어요? 무토를 불렀잖아. 그때 무토를 불러오면서 그 무토의 자기를 받던 병하란 놈이 나는 신금 불러올려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금이 왔으니까 일주인 간목 입장에서는 신금을 불러온단 말은, 그런 마음이 생겼단 말은 나는 관성이 없는 사람이 관성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뭐예요? 내가 직장 구하는 마음이 생기고, 아들이 없으면 남자 같으면 아들 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아들 하나 낳아볼까? 직장 하나 구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그래서 장가를 갔다 그러면 아들 놓고 직장도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요. 이 운에. 그래서 그 주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운을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대운을 안 보고 주운만 볼 수 있어요. 그래야 판단도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대운을 갈라가지고 5년 단위로 보잖아요. 또 10년 단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으로 세운이라지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매년 신수 본다 그러잖아요. 매년 신수 어디 봐요? 저게 신수 볼 때는 항상 정초에 보잖아요. 정초 12월 달 정초 되면은
철학가는 이제 그때 대복이야, 대복. 1년 대복 꼰단 말이야. 그리고 철학 볼 때는 항상 이렇게 해야 돼. 하나 팁 드릴게. 이제 우리 하시면 계시니까. 사람들하고 딱에 대면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언제 올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절에 같은 경우는 매년 월에 뭐 초하루 보러 오지만 절하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언제 올 줄 모르잖아. 그런데도 이런 10년, 20년 잘하신 분 있잖아요. 이 성공하신 분들은 보면요. 딱 그 사람의 생년월 있잖아요. 그걸 보고 수시로 문자도 보내고 생일날 끊임없는 그게 애프터 서비스예요. 그냥 뭐 봐서 끝내는 게 아니고 생일도 챙겨주고 문자 하나라도 알겠습니까? 그게 평상시에 좋은 글도 보내주고 그 사람이 아주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글도 보내주고 이런 노력을 한다니까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구나 해서 다음번에 다른 소개시켜준다니까. 자기 그 사람. 그래서 어떤 분은요 마치 절의 신도처럼 그 사람만 그 철학가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확보하는 사람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확보하는 사람은 맨날 아무리 절에 그분이 내한테 절을 소개시켜줘요. 기도해줘도 다시 내한테 상담 오는 게 아니고 그 선생님 찾아가요. 그러면 그 선생님 인품이 있어야 되겠나 안 되겠나? 인품이 있어야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어야 돼요? 많은 또 이런 경전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좋은 말. 그만 가면 절에 안 가도 절에 간 것만큼 좋은 말 해주는 거야. 어? 천수경 같은 얘기도 해주고 법구경 얘기도 해주고 또 좋은 책 오면 있잖아. 책도 선물해주고 이렇게 베푸는 거야. 올 때 그다음에 철학관 앞에 철학관 가면 거기에 지들 해놨는데 보면은 법정스님, 응? 법륜스님 이런 책이 막 있어요. 그리고 줄은 가서 그 무료로 조정은 책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오면 좀 틀리구나. 이미 뭐냐면 레벨이 틀리는 거예요. 레벨이 무슨 말이겠죠? 지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은 그 고정된 사람 거기서 계속 하는 거야. 저리는 멀잖아. 근데 그거는 쉽잖아요. 그 스님하고 상담하기 그렇지만 일반 불자들 같은 분이 기록했으니까 밤에도 전할 수 있잖아. 선생님하고 전한단 말이야. 언제든지 받아주지. 그럼 스님들은 하려니까 스님은 밤에 자면 기도하는지 어쩐지 이리 생각되잖아요. 이 좋은 점이 있다니까 그걸 활용하면은 그래서 제가 아시는 그 철학관에 성공하신 분들은 대개 보면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있던 어떤 스님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 주로 이름을 많이 짓거든. 이름을 지으니까 이름을 많이 짓는 사람들은 주로 개명도 많이 하지만 새로 짓는 이름 있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산문과 의사 옆에 있으면 잘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을 그 앞에 말하자면 진을 치고 있는 거야. 철학관이 그분은 아예 그래. 그 부근에 병원 여성 병원이 많아. 그 병원을 골라가 거기에다가 들어간 거야. 그러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자기가 영업을 해요. 영업하는 거야. 명함 파가지고 어디 가요? 앞에 가서 간원들한테 주는 거야. 줘. 이렇게 과자 이렇게 싸가지고 딱 준다 이렇게 이런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요새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는 옛날 방식이지. 요새 방식이 뭐예요? 인터넷 불러 검색을 딱 하면 그게 뜨면 그 사람 뜬다니까. 지역 있잖아요. 안양 지역에 치면 그 사람 떠요. 다 그래놨어요. 네, 누가 만들어줘요? 자기 딸이 그래 만들어놓은 거예요. 딸이 잘해 그런 걸. 그러고 상담을 갔는데 너무너무 잘 봐요 하는 그런 걸 갖다가 딸이 다른 사람 인터뷰를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실제 잘 보던다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 명 해가지고 인터뷰 올려놓으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은 요새 인터넷 검색하잖아. 안양 지역 이름 잘 짓는 거 치면 그 사람 뜬다니까. 지금 해봐요. 안양 지역 이름 뜬다니까. 나중에 한번 봐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양 지역 이름 잘 보면 이렇게 하면 무슨 철학관 나와요. 나중에 이름까지 내 말씀 안 드리는데. 그래서 그런 분은 그렇게 이미 뭐냐면 봐요. 잘 들어봐요. 뭐 하려면 돈을 벌려면 건물을 치놔야 돼. 돈 쫓아다니면 바보야. 어?
거물을 쳐놔야 돼요. 거물이 뭔가 하면 이런 거란 말이야. 나름대로의 아까 말했죠. 거물 치는 방법 실제 발로 뛰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거물 치는 거예요. 또 뭐냐? 인터넷에서 거물이요. 이 거물망을 막 쳐놔놓으면 나중에 뭐가 걸려요? 고기가 하나 걸리잖아.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그게 있잖아요. 계속 새끼를 쳐야 돼. 입소문을 나게 해야 돼. 그러면 한 번 온 사람이 영원한 내 고객에 대해서는 잘해야 되겠는 거다. 그 사람이 꼭 맞는 그런 답을 주고 이렇게 맞춤식 그런 거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공부해야 되겠는데. 공부해야 돼. 스님 같은 그분은 스님을 완전 은사로 생각하고 하잖아. 이번에 일요일로 오면 내가 특강을 해달라더라고 나한테. 요새 일조 공부하고 나니까 일조 공부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기 몰랐다가 이번에 추석 때 자기 따라왔는데 사이에 왔는데 딸 사이에 이제 일주를 얘기하면서 크게 해줬더니 자기가 모르는 거거든. 조금 모르는 거거든. 그게 너무 신기하니까 스님 그때 그거 좀 저한테도 좀 배워주면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그분은 뭐 지금까지 타성이 있어서 이게 해도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이제 방송에 사람 많은데 그래도 이제 계속 같은 얘기만 대포하니까 자기도 식상하잖아. 좀 레벨을 좀 올려야 되잖아. 근데 너무 바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 솔직한 말로. 그래서 일요일 날 특별한 시간을 내가지고 스님한테 강의 들어온다 그래서 이번 일요일 날. 그럼 내가 특별 강의 해줘야지 뭐 돌이 있나. 왜냐하면 스님한테 뭐 많은 걸 이렇게 또 소개도 시켜주는데 이번에 그분 때문에 우리 절에서 어떤 그 이제 그 사업체 회장님이 오시거든요. 아까 이제 기도를 해주기로 했어요. 불공을. 불공 해주고 오고 그러는데 나도 그럼 앱도 서비스도 가르쳐 줘야지 그러면 안 가르쳐 이래 하면 되잖아요. 너도 돈 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주고받는 거예요. 내 말은 뭔가 하면 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거를 잘 풀어모아야 돼. 그러려면 이런 데 와서 공부를 해야 그런 노하우가 생기는 거지. 지 혼자 머리 쓰고 10년 동안 하다 보면 죽어버려 그냥. 그래 안 그래? 네. 운영도 안 되고 나중에 죽어버려. 그렇게 이런 걸 많이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늘 잘 말씀을 해주는데 이런 것도 좀 필요하죠.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해드릴까요? 하지 말까? 하면 좋겠어요. 예, 그럼 가놓고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추교 삭객이라 이 말이 또 들어가서 추교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번에는 개축이나 신축일생인데 이 사람 속에는요. 자, 이 사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빠진 걸 설명드릴게요. 사주 내에 사주 내에 축을 제외하고는 그래 적어서 축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만나고 지어버리고 다른 관성이 없을 때 다른 관성이 전혀 없는 점 알겠죠? 자, 읽어드립니다. 신축이나 개축이나 신축일생이 사주 내 축 말고 축을 제외한 뭐 축은 당연히 관성이잖아요. 축을 제외한 다른 관성이 전혀 없는 경우다. 지금 경우는 축이니까 다른 관성이 들어올 수도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축도 속의 지장간에는 신금이 있지요. 신금은 아까 신금 일이 많으면 뭘 불러와요? 병화를 불러오잖아요. 그 병화와 간합을 여기에서 허공에서 자연스럽게 사화를 불러들이는 거야. 그렇죠? 사화를 지장간 사화를 불러들이니까 사화의 지장간 속에는 항상 무임경이거든. 그렇죠? 무경병이잖아요. 그럼 무토인 정간을 갖다가 우리가 불러들였지요. 그러면 개수로 볼 때는 무토는 정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간이 되어 뭐가 되면 가로서 귀한 격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정간이 오면 기격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다시 설명해 한번 사주 내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개축일조가 축만 있고 축을 제한 관성 이 전무한 상태다. 축도 속에 있는 개수가 축축축축 하니까 신금이 불러들이는 게 원래가 축이 여러분들 보면 뭐냐면요. 금국이요. 그래 안 그래요? 사실 금국이잖아. 금이 이리만 금국이니까 뭘 반대인 병을 불러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을 불러올라 하니까 병 속에는 무인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왜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옛날 구사조라.
관을 중시하는 옛날 이걸보다 고법이라 그래. 그거 볼 때는 관이 정말 중요하잖아. 지금 보면 이게 뭐 맞지 않은 거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관을 하나 불러 올라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무토를 눈물겹게 불러온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시에다가 좋은 시기에 자신도 모르게 무토인 정관을 심지어도 부르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초교 사격에서도 어떤 학자가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허자 이론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봤더니 허자 이론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럼 뭘 불러왔단 말이냐 했더니 그런 마음을 불러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책을 편집할 때 사두심리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사두심리에 관련된 하다 보니 이런 허자 이론에 대한 심리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은 그렇게 무리가 없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 이해는 되죠. 그 정도면 돼요. 도충격, 도충입니다. 자, 축은 병화일간이 또 사주의 관성이 없어요. 이것도 관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게 보면 돼. 아, 왜 관성을 이렇게 중요하거나 고법이다, 고법. 고법은 관성을 중요한 시기예요. 네. 지지의 인호술, 이나 사음의 화국을 이룰 때 이 화국은 여러분 보세요. 지지의 인호술을 하고 반대인 해자축을 수국을 불러오지요. 그래서 충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제 자수 속에 있는 이제 뭘 불러대면 관성을 자수를 관성으로 불러들일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병화일간이죠. 자, 병화일간인데 사주의 지지를 보세요. 저 인호술 요래도 봐도 인호술, 저래도 봐도 인호술이죠. 화국이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사주는 물이 없어. 물이 필요하나? 물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한 술을 불러와야 되는데 가만 봤더니 연구를 해봤더니 아, 이 화는 결론적으로 뭘 불러와? 술을 불러왔다. 옛날에 봤더니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봤더니 엄청 그 애는 불이 많아. 불이 많아서 야, 우리는 가물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비가 엄청 오더라니까.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자, 불이 많은 사주에서요. 불이 많은 해였단 말이야. 근데 그때 10월 신월에 이러면 언제예요? 7월 7, 8, 9래. 그래서 신월에는 금이 오면 물을 데리고 오는 거야. 원래. 아, 그렇지. 금이 오면 금생수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7, 8, 9월에는 태풍이 많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알겠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동북아시아 쪽에는 이 사주는 동북아시아에서 하는 데고 있잖아. 그랬을 때는 이때 뭐가 많아요? 태풍도 오고 막 물 난리가 온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은 없을 때 물러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현재 가뭄을 했을 때 축제상에 있으면 물이 나지 오죠. 그럼 큰 물이 온단 말이야. 예. 없을 때 들고 오는 거예요. 자수를 불러와서 뭐를 불러온단 말은 아까 말한 대로 관을 불러왔죠. 바로 소위 관성으로 불러온다는 논리다. 논리가 그렇다 이 말. 한번 봅니다. 밑에 실제 봅니다. 병오, 병인, 병오 무술. 자, 병화 일주에 사주의 관성이 없고 관수는 수가 없죠. 1점의 수도 없어요. 1점에 한 점의 수도 없어요. 이때 이 사람이 운이 만약에 수 오면 좋겠죠. 그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물이 빠져 마른데 물발라 물 한 방울 오면 물 그 서로 먹겠다고 난리 나지 않느냐는 그런 이론도 있어요. 그런 궁급정제라 그래요. 그런 것도 적용되긴 됩니다. 궁급정제. 그런데도 사실은 대운에서 수운이 왔고 대운에서 수운이 왔고 또 이 사람이 뭐가 왔어요? 금운이 또 이렇게 세월서 왔다든지 이렇게 결합되잖아. 계절이 또 이제 무슨 가을 계절이나 겨울 이렇게 되면 그래도 그 사이에 강운이 옵니다. 간복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다시 여기서 복을 얘기해. 복. 우리가 복에는 3대 복이 있어요. 무슨 복? 3대 복 중에 무슨 복? 식복. 그 다음 무슨 복? 제복. 그 다음 또 뭐예요? 간복 3개. 알겠습니까? 자, 복은 무슨 복이 있다?
식복, 제복, 관복. 그래서 3대 복신이라 그래. 근데 그것이 이 병화는 뭐예요? 병화는 천간에 뭐가 있어요? 무토가 있잖아. 식복이 있는 거 일단. 그게 좋고 나쁘고 아니고, 복이라는 것은 좋고 나쁘고 아니고, 일단은 식복은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경금이 떴죠? 무슨 복이 있어요? 제복도 있고, 두 개를 있다. 식복, 제복 갖고 있죠? 식복, 제복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식복, 제복이 그 발휘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밑에 지지가 너무 인호수를 막 떴잖아요. 그렇게 여기 이게 발견하려고 그러면 화학 기운을 조금 죽여줘야 돼. 그 수가 오면 화를 죽여주잖아. 그러면 금이 좀 살아.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은 제복만 와야 된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수운이 오기 이런 식으로 수운이 오는 사람 이게 오는 사람 수가 화를 그걸 해주면 제복하면 제복이 좀 손꼽에서 터진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어차피 토가 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금도 있잖아요. 그 수운이 오면 이 사람은 뭐가 숨을 쉰다? 이해되죠? 수운이 오게 되면 수가 화를 거기 주니까 비급을 거기 해주니까 비급이라는 놈은 금을 극하잖아. 이제 지가 죽기 수가 오니까 자기가 이제 죽기 되니까 그걸 할 힘이 안 생기니까 자기가 살라고. 그러면 금이 조금은 힘을 쓰잖아요. 그럼 돈복이 좀 있겠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시주운이 일과 시 사이에 인호술이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토를 무토 정관이가 수. 이때 수는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수다 수. 자신도 모르게 무토 정관이 아니야. 이거는 무엇이야? 개수 정관이지 뭐. 응? 개수 정관을 부른 겁니다. 개수라고 고쳐주세요. 밑에 그 설명해놨지요? 개수를 불러오는 거예요. 개수 정관을 심리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야 이 남자 같으면 취직하고 애기 낳고 여자 같으면 뭐 시집가고 뭐 남편 만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개소에서 나오는 거는 뭘 중요시 여기서요? 관성을 중요시 하는 데에서 이제 자요사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초교사격이 나오고 도청교까지가 관성을 중요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육갑은 뭐냐면 육갑 축원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설명드릴게요. 육갑은 갑이 6개예요. 갑자,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갑으로부터 나오는 일주. 그렇죠? 6개인데 여기시 육갑이라. 육갑 짓는다 그러잖아. 육갑 육갑 뜨는 걸 육갑 앞에다가 뭐를 써요, 보통 우리가? 어. 그런데 병신 육갑 뜬다는데 그 욕이 아닙니다. 병신 일주가 육갑을 잘 짓는다 시요. 병신 일주는 뭘 잘 짚어? 육갑을 잘 짓는다. 공부를 이 명리를 잘한다는 뜻이요. 옛날 봤더니 사람들이 보니까 병신 일주 사람이 막 육갑을 잘 짓거든. 잘 맞추고 그래서 병신 육갑 한다는 거지. 그게 욕 아닙니다. 전혀 자꾸 참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병신은 그때 이 병신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면 병신 일주입니다. 알겠죠? 안 그러면 병신년은 태어난 사람이에요. 고법으로 보면 병신년은 태어난. 고법에 봤을 때 술해 전문대는 있어요. 그래서 지지에 술과 해가 있는 사람이나 일지에 연애 술해 있는 사람이 전문이 있다고 해서 뭘 말봐요? 이 소위 육갑 이런 사주를 명리를 잘 본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특히 을해 해중에서도 을해가 가장 천문이 발달했다 그래요. 을해 천문인 사람들이 많다. 그렇죠. 을해 천문이. 그래서 옛날에 뭐 을해 천문 사람들이 도사들이 많았어요. 사주에 뭐 을해년에 태어난 사람이나 을해 일주나 알겠어요? 을해 일주 딱 보자마자 아이고 이 사람 신기가 좀 있네 이런 식으로 얘기도 돼요.
예. 그런 기운이 많이 있거든. 말거나 몰거나 맞거나 말거나 뭐 어레죠 하면 아이고 뭐 이거 뭐 직관력이 뛰어났네요. 역시 육각전에 가길래 나는 그게 여기 있다. 예, 이 공부해보면 알죠. 예, 그래서 욕이 아닙니다. 이 일주에 지지가 수가 많으면서 사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주에 이런 일주가 지지에는 수가 많으면서 화가 없어요. 화가. 이것을 이렇게 된 내용을 우리가 육갑 축원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육갑이 지지에 뭐가 많아요? 지지에 수가 많으면서 사화가 없는 걸 말합니다. 이때 사는 해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사주에 해가 있다면 해는 사를 불러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해가 사주에 없는 해가 있는데 해는 사주에 없는 인도 불러오지요. 그래야 인의 한목이잖아요. 이 인의 한목 불러오고 12운성으로 보는 갑의 장생지는 해. 장생지가 뭐냐면 자 인신사해. 자 인신사해가 장생지라 저 먹고 그 생지라 그래요. 계절의 처음이라고. 계절의 처음이 뭐예요? 인신사해. 인은 봄의 처음이고 여름은 사고 가을은 뭐예요? 신이 겨울은 해. 그 인신사회는 뭐라고? 계절의 생지라고 그래요. 계절의 생지에 대한 걸 볼 때 그 전 계절을 우리가 이 사람의 생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간목이다. 간목은 봄이잖아요. 봄은 전 계절이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해의 생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 말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병화는 여름이잖아. 여름은 전 계절이 뭐가 되겠어요? 목이잖아. 당연하게 인목이 되는 거예요. 인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은 경금인데 이 사람 전 계절이 여름이잖아. 당연히 사해에 생겨야 되는 거예요. 사화에.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겨가 되는 것은 그 전 계절을 말하고 요거는 양간입니다. 음간은 거꾸로 다음 계절이다. 자 보세요. 설명합니다. 얼목은 봄이지. 다음 계절은 뭐예요? 아 여름이죠. 여름이 5회에 생각한다. 이해됩니까? 여름인 정화는 가을에 생각하잖아요. 유금에 생각한다. 같은 음을 떼기 때문에. 그러면 가을철인 신금은 언제 생각하나? 자해서. 그래서 그걸 내가 설명했을 때게 신금 보석이잖아. 보석은 물로 씻어야 빛이 바짝바짝 난다고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준 거야. 근데 그걸 설명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아까 말한 요게 전 계절에 생각하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겨울인 개수는 봄에서 생각하잖아요. 봄은 묘라. 그렇죠? 그래서 스님이 이제 얘기할 때 풀잎에 이슬이 맺히잖아. 그래서 봄에 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연상법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내 강의할 때 보면. 그러나 이런 것도 해놓으면 빨리 머리 들어와요. 자, 또 가을철에는 어떻게 생기더냐? 뭐 이 정화는 저녁에 유시에 불 켜잖아. 그 유시에 호롱불 켜니까 그때 생하는 거 알겠어?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알겠죠? 근데 정확하게는 정하는 다음 계절이 생한다. 이거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놓으세요. 음간은 다음 계절, 양간은 뭐요? 전 계절. 그렇게 이렇게 법칙이 있단 말이야. 이런 법칙을 만들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런 선생님들 할 일이거든.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봐도 10년 봐도 그런 거 못 깨쳐. 그래 안 그래? 근데도 스님은 그런 거 보는 이유는 뭐냐면 강의를 하려 하니까 전달을 잘해야 되잖아. 그럼 뭔가 모르게 이론을 도출해야지 그냥 뭐 외우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스님 강의 듣는 사람들은 너무 딱딱 맞다. 이치에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스님이 얘기할 때 이치에 맞는 거 봤어요? 안 맞는 거 봤어요? 이치에 딱 맞지요? 이치에 맞도록 그렇게 강의를 갖다가 하고 그래 한다 이 말이야. 알겠지요? 자, 12원소는 간봉은 장생지인데
주역으로 보면요. 서북방이 건방이라 그래요. 자, 다시 말 서북이 뭐라고? 건방. 건방은 하늘방입니다. 그러면 서북과 정반대는 뭐예요? 곤방이죠, 곤방. 곤방은 서남방. 서남방. 서남입니다. 서남방. 곤방, 서남방. 그렇게 곤방, 서남방.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술해는 뭐냐면 동남방이에요. 술과 술해가 아니고 네, 미안합니다. 묘 진방 진. 네. 진은 무슨 방이에요? 진은 남쪽과 무슨 방? 동방, 동쪽과 간방에는 진방이 있는 거예요. 동북방은 뭐예요? 동북에는 뭐가 있겠어요? 간방에는 동북 간방이라고 그래요. 축. 자축 들어가잖아요. 자축은 그렇게 축방은 동북 간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동서남북 할 때에 정동은 묘방이라 해요. 묘. 정서는 유. 그 다음에 정남은 오지요. 정북은 자. 그래서 우리가 정남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정오. 그 다음에 정북을 우리가 정자라 그래요. 정자시, 정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방리도 이렇고 시도 붙이고 그렇게 얘기한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는 간목이 근록이 되고 또 옛날 또 얘기할게요. 옛날에는 근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비견을 굉장히 그 근록이라는 건 녹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막 그런 근록 객객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근록 그 갑방이 인목은 간목으로서 인목인 간목을 볼 때 인목은 녹이 되잖아. 그 녹을 굉장히 좋아했다. 근록. 그래서 근록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용어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봅니다. 개해, 갑자, 을해. 딱 사주 보자마자 이 사람 해가 세 개잖아. 근데 사실은 이 해가 세 개 되면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해가 세 개 나오면 무슨 문제가 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정신적인 문제. 돼지가 세 마리지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돼지 세 마리는 도살 당하기 쉽다는 말이야. 도살. 네, 물론 돼지 세 마리면 잡잖아. 네, 그런 형제.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다 이 말. 그래서 불길하다 해가 세 개라 해서 불길한데 이 사람 너무 많잖아요. 편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정신적인 질환을 앓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간목이잖아요. 자, 갑자일주에 지지가 수가 많고 그럼 해는 뭘 불러오겠어요? 사화를 불러오기 쉽습니다. 그렇죠? 해가 자주 없으니까 사화를 불러오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합을 하게 되면 충을 불러 안 오고 합을 불러오면 인을 불러와요. 인의 한목이니까. 여기서는 인을 불러왔어요. 인을 불러하니까 인목은 간목에 근록이 돼 있잖아요. 얘기 됐잖아요. 그래서 해는 또 봤더니 해는 간목의 장생지잖아요. 그렇죠? 간목의 장생지잖아.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뭘 불러왔나 하면 해가 간목을 불러왔잖아요. 인을 불러왔잖아요. 그 인은 또 간목의 장생이 됐잖아요. 두 개가 좋은 게 겹쳐졌잖아요. 장생도 불러지고 녹도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객격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일시에 준 시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록인 간목인 비견을 심리적으로 불러왔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이해됩니까? 그런 내용들이 보면 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또 재밌는 거예요. 이번에 육을이라 을목이 6개라. 그렇게 을축, 을묘, 을사, 을미, 을유, 을해. 지난번 우리 그 스님이 여러분들 그 강의할 때 간목에 대한 설명 다 했어요. 일주론에. 을목에 대한 다 했죠. 그거 생각해 보면 이때 육을이 돼, 육을.
자, 유골이라는 사람들은 을목이 병자시에 을목이 만약 병자시에 출생한다면은 자 속에 개수가 있지요. 개수가 무토를 합하려고 없는 사화를 불러들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화 속에는 사화 속에는 사주에 없는 신금 없단 말이야. 그렇죠? 신금과 합을 해서 신금 사화 속에 있는 신금과 을은 신금 속에 있는 경화와 합을 하면 뭘 불러와요? 신금 속에 경금이 있잖아요. 사중에 신금이 있고 신금 속에 경금이 있잖아요. 그렇게 경금이 불러오니까 을경합이 된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역시 을류는 간성이 있어서 끓이고 해당이 안 되고 을류 간성이 있잖아. 간성이 있으면 안 돼. 을사도 그 속에 사이축 구분을 빼고 또 을축도 빼버리고 이 세 개 금고 세 개 빼고 나니까 나머지가 을묘 을미 을해가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이 귀격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한번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자, 조건이 이렇습니다. 자, 일주는 뭐예요? 을묘일주지. 을묘가 을묘일주뿐만 아니고 을축, 을묘, 을사, 을미, 을류, 을예 중에서 여기에 관에 해당하는 거 을류 빼고 을사도 관이 먹고 지자간에 빼고 을축 빼고 나니까 을묘, 을미, 을해잖아. 요 중에서 이 말이에요. 요 중에서 시제가 병자시가 돼. 그 나머지는 자 개해 개해지요. 그랬더니 해 중에서 없는 뭘 불러와요? 사화를 불러왔잖아요. 이 이론은 허자 이론입니다. 허자리에서 사화를 불러왔는데 그러면 사화 속에는 여러분들 보면 무경병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는 또 사신합수가 되잖아. 그래서 합을 해서 사신합을 해가지고 신금 속에 있는 경금을 불렀는데 경금 속에 을목이라서 정갈이 했다 하잖아요. 을목이 정간이고 평간이 되네. 그쵸? 네, 평간. 을목은 평간 되네, 뭐, 평간. 어쨌든 간을 불렀다. 그래서 일시에 있는 준 시기에 자신도 모르게 경금은 이 사람은 정간을 맞아요. 정간을 심리적으로 갈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을목의 경금이 을목 정간하는데 왜 평간을 했지? 경금은 을목 정간 맞잖아요. 그럼 내가 갑자기 이렇게 헷갈렸나? 정간이 된다. 자, 뭐래? 눈물 겹지요? 눈물 겹게 정간을 만들려고 이렇게 애를 때려서 그런 거라. 이게 헛자 이론의 시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아이고, 뭐 그런 것까지 있나? 다시 우습지요? 근데 이게 옳다고 지금도 보면 인터넷에 한번 보세요. 헛자를 보면 그 사람들도 미쳐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상이 눈물겹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관 시대가 아니야. 옛날은 정관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오히려 무슨 시대예요? 이제 잘 아시네. 이제 좀 옛날에 조금 한동안에는 재석을 떴죠. 돈이 최고다 하다가 아니야. 요새는 우리 그 식상 예술인데가 막 요즘도 한참 뜨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 가서는 인성으로 갑니다. 지금은 현재 아직까지는 식상이 대세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대가 지금 보세요. 세계적으로 뜨는 게 지금 다 식상이 뜨잖아요. 예술. 전 세계 우리나라가 어필하고 있는 게 뭐 어필해요? 우리나라가 예술이잖아. 영화나 이런 거 있잖아. 이쪽이 뜨잖아. 맞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인성으로 돌아갈 때 아직 남았습니다. 인성으로 돌아갈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정신적인 지도국이 된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옛날 단어 스님이 옛날 예언하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 시대는 정신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종주국이 전 세계 정신적인 종주국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때도 인성의 시대죠.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했어요. 지금은 현재 식상이 뜨고 있어요. 시대가 뜨고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일과 시 사이에 나도 모를 사이에 경금의 정관 같은 것이 뜬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떠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이고, 시간 다 됐네. 오, 이렇게 시간이 잘 가네.
어쨌든 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나가니까 여러분들 이해는 되죠. 예, 이거는 뭐 빨리빨리 나가는 것보다도 이해를 좀 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고법이 나오는 건데 잘 강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리적인 우리의 그걸 했을 때에는 아까 우리 아침에 우리 배웠잖아요. 사주에 없는 오행, 없는 십성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갈구를 하는구나. 그래서 인성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인성이 사주에 없는 사람들이 엄청 배우러 많이 다녀요. 제가 아시는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인성이 없어요, 사주에. 이민, 임진, 적어도 괜찮아요. 임진, 이민, 또, 임진, 이민. 마지막에는 그분이 정묘던가, 그럴 거야, 아마. 정묘인가. 그러죠. 마지막에가 개사든가 어떻게 됩니까? 사시가 되면 어떻게 되나? 정임 한목에 사시면 어떻게 되는가? 을사는 같다, 을사니까 목이 많지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없는 게 인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 스님은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요. 뭐, 제주가 뭐 집도 잘 고치고, 뭐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이것도 잘 짓고, 뭐, 그냥 하는데 전문이 없어. 전공이 없어. 그걸 계속 배우러 다녀요. 끝없이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 한다면 유튜브 보면 그 엄청 많은 거 배우는 거 있잖아요. 평생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거 뭐냐면 인성이 없어서 그렇다 이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뭐 헛자 이론입니다. 그렇죠. 무의식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갈구한다. 제가 없으면 죄를 갈고. 맞습니다. 관계가 없으면 이쪽 허 이론이 헛자 이론입니다. 헛자 이론. 예, 헛자 이론이 우리한테 눈에 보이게 심리적으로 갈구해요. 아니 어떤 사람이 봤더니 여자 사주에 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 공부한 사람 있잖아요. 명예 공부한 사람. 아이고 이 사람은 감이 없는 거 보니까 남자 운도 없고 남자 별로 좋아하지 않네 하면 빰 맞습니다. 뭔 소리야? 나 지금 마음속에 시집가고 싶고 남자 안 먹고 하는데 이렇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섣부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 말이야. 많이 잡아. 선무당이 사람 많이 잡아. 잠깐 또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다. 예, 부동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예. 유튜브로